교수님은 제 선택에 조금 놀라신 듯 했지만 저는 제 몸 안에 있는 8cm의 암세포가 너무나도 두려웠거든요. 지금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건 다른 무엇도 아닌 살아남는 것이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쪼니입니다. 오늘은 항암 준비를 위해서 산부인과를 방문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유방외과 결과 외래 다음날 교수님께서는 바로 산부인과 협진을 잡아주셔서 또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산부인과 교수님께서는 제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제 목숨을 살리기 위한 빠른 항암 치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치료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언젠가 만날 내 아기를 준비하는 것.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아직 나이가 어리고 미혼이기 때문에 난자냉동과 난소보호주사 상담을 했어요. 중요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남자친구도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산부인과 교수님께서 난자동결은 2주의 기간이 필요하고 암 치료가 다 끝난 후에 29살의 난자로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암 타입을 봤을 때 2주의 시간은 기다릴 수 있어 보이고 급한 경우에는 바로 치료 들어가기도 가능하다. 난자 동결을 하지 않으면 항암 후에 난소 기능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고 돌아온다고 해도 29살의 난자와 항암을 다 치러낸 그 시절의 난자와는 퀄리티가 다르다. 이렇게 난자냉동을 강력하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고는 당일에 난자동결을 위한 과배란 주사와 항암을 위한 난소 억제 주사 둘 중에 하나를 꼭 받고 집에 가야 한다고 10분 동안 고민을 하고 오라고 하셨어요. 저희는 진료실을 나와서 차가운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꼭 했으면 좋겠다는 교수님의 설득이 계속 맴돌았고, 마음은 너무나도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때 옆에 앉은 남자친구가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너만 생각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는 너를 따를 거야. 그 말을 듣는데 고마우면서도 마음 한쪽이 더 무거워졌어요.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10분의 시간이 흐르고 저희는 다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 난자냉동 안 할래요. 교수님은 제 선택에 조금 놀라신 듯 했지만 저는 제 몸 안에 있는 8cm의 암세포가 너무나도 두려웠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치료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지금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건 다른 무엇도 아닌 살아남는 것이었으니까요. 2주 동안 직접 배에 과배란 주사를 맞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배에 복수가 차는 부작용도 있다고 이미 다른 경험자들의 후기를 통해서 난자 채취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겪어야 할 항암 치료라는 거대한 산을 넘기도 전에 난자냉동을 하면서 저의 시간과 체력을 소진하고 싶지 않았어요. 30대 후반 혹은 40대의 건강한 나에게 자연스럽게 축복이 온다면 행복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난소 억제 주사 루프린을 맞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 많은 생각과 고민이 스쳐 지나갔던 순간이었어요. 치료가 끝난 지금의 저는
난자냉동을 하신 분들이 가끔 부러울 때가 있어요. 항암 치료를 20번이나 해내고 30대 중반이 되었고 앞으로 1년은 더 호르몬 약을 복용하면서 난소를 억제해야 합니다. 과연 5년이나 잠들어 있던 난소가 다시 깨어날 수 있을지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해요. 건강하게 생활하다 보면 난소가 잘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갖고 있어요. 남편이랑 가끔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딸이 좋은지 아들이 좋은지, 어떻게 키우고 싶은지, 어디서 키우고 싶은지. 대화를 하면서도 남편은 끝말에 꼭 이런 말을 더 하더라고요. 난소 기능이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면 그것도 좋다고요. 사실 저희는 예전부터 농담처럼 이야기하곤 했어요. 혹시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우리 둘이서 귀여운 강아지 키우면서 알콩달콩 살자고요. 그것도 꽤나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이를 갖는 것을 포기했다기보다는 저희한테 주어진 또 다른 형태의 행복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가끔은 이제 저의 동반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요. 하지만 다시 2021년으로 돌아가더라도 저는 똑같은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온전히 저 자신에게 집중해서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후회가 남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암 치료를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들이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난자냉동에 대한 결정이 그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이 순간 과거의 저처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신 분이 있다면 어떤 선택이 정답인지 애쓰기보다는 자신에게 후회가 남지 않을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스스로 내린 결정이 가장 나다운 결정일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드디어 첫 항암 치료를 받게 된 저의 솔직한 경험담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길 함께 걸어요. 감사합니다. 안녕.